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DTI 랩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저는 A Novel Approach to Forecast Promising Technology Through Patent Analysis에 대한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123회 인용이 된 어느 정도 검증된 논문이고, 키워드로 유망기술, 특허 분석, 기술 클러스터, CPC, 특허 지표가 있습니다. 목적으로 유망기술을 예측하는 CPC 기반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을 하였고, 기술 클러스터가 유망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트레이 특허 패밀리 및 독립 첨가원 지표를 이용해서 검증하였습니다. 네, 유망기술은 기업과 국가가 꾸준히 성장하는 밑바탕이 되는 핵심 기술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유망 기술에 빠르게 집중하는 기업과 국가는 경쟁력을 높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유망 기술의 예측은 미래 인간이 직면하는 미래 환경을 탐색함으로써 연구 개발 초기 단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망 기술을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의사결정자에게 필수적이고, 어, 기업과 국가 의사결정자가 이제 R&D 예산 할당을 할 때 유망한 기술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와 시장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도출하고 유망 기술을 예측한다면 효율적인 R&D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이끄는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R&D 결과물로서 개발된 기술은 미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쟁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또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망 기술 예측의 한계점으로 기존 연구는 델파이 및 시나리오 방식과 같은 기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해서 유망 기술을 시도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의 복잡성과 과도한 시간 소요, 노동력 동원에 따른 사회 비용, 각 전문가의 기술 범위에 대한 신뢰성 부재, 서로 다른 의견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특허 분석을 활용해서 이 기술 예측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어, 여기서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된 특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방지하고 우발적인 경쟁 업체의 기술 침해로부터 요구되는 로열티 지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R&D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어, 기업의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경영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특허 분석을 통해 미래의 유망 기술을 예측하고 이 과거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유망 기술이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전향적이게 판단합니다.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 서로 다른 기술과 산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술 영역을 식별하고 그 방법으로 어, 특허 분류 체계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속성을 활용하고 이런 기술 영역 융합 기존 또는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을 확인합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 유망한 전망의 증거를 결정하고 검증합니다. 2002년에서 2009년 데이터로 트레이닝, 2010년에서 13년 데이터로 테스트를 하고 유망한 측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서 모델을 테스트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기술 가치를 평가합니다.
네, 제한된 방법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사용된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진 특허 자료 분석을 근거로 기술 예측을 합니다. CPC 기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 클러스터의 가능성은 특허 지표를 분석해서 평가합니다. 상세한 자료 분석에 근거한 유망한 기술을 예측하고 새로운 기술의 창출 기회를 파악하여 현재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 기술을 예측하는 도구를 만듭니다. 백그라운드입니다. 특허 분석에서 사용되는 특허는 개발된 기술과 사용 권한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접근 가능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특허는 이 기술 공개에 대한 독점권도 주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출원을 하는 대신 노하우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특허 취득에 대한 노력이 증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특허는 공격적이고 방어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익 창출에 크게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공격 방어 기능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기술 관리 전략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기술에 대한 주요 특허 출원인 및 국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특허 기간, 기술 유형 분포 및 기술 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 아시아 및 유럽 국가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기술 경영 기획 관점에서 특허 분석은 경쟁사의 효과적인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 수명 주기를 식별하고 새로운 기술 창출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또한 이런 특허 지표를 바탕으로 선도 기술 기업, 기술 잠재력 기업, 기술 품질 지향 기업으로 구분해서 기업의 세부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그래서 이 특허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면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연구자도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 동향 및 중요 기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허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를 기반으로 특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허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핵심 특허를 발굴합니다. 유망기술 예측입니다. 유망기술 예측은 기업과 국가의 기술 관리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델파이랑 시나리오 접근 방식을 통해서 대부분 정성적 분석을 통해 기술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델파이 분석 방식은 전문가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지만 다양한 분야와 이 전 세계의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전에 무시되었던 수십 가지 주제를 검토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 접근법은 이 불확실한 요인에 대한 전략 수립을 기반으로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가정하는 기법입니다. 이 위에 두 가지 정성 분석의 한계점으로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 예측에 대한 전문가의 편향된 판단, 전문가의 성향, 개인 또는 조직의 성향, 기관에 의존하는 이런 판단이 있으며 자발적인 참여자를 찾기 어렵고, 시나리오 방식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한된 미래 측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 정성적 분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유망 기술 예측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특허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허가 기술 변화와 혁신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특허 출원 건수, 선행 인용에 대한 성장 곡선을 이용해서 미래 기술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 본 연구에서는 미래 수요와 확산을 공통적으로 검토하여 유망 기술을 예측합니다. 네, 기존 특허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이용한 기술 예측 연구로는 이 IPC의 연간 규칙 마이닝을 사용해서 식별하는 연구가 있었고, 각 IPC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특허 지표의 값을 통해서 기술의 유망한 측면을 결정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이 IPC에 적용해서 기술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 노드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기술의 유망 여부를 판단을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로는 디리클레 잠재 할당의 생성 확률 모델을 적용한 공백 기술 예측 연구가 있었고, GTM을 적용하는 공백 기술과 유망한 측면을 조사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기반의 유망 기술 도출의 제한사항으로는 이 복잡한 기술 관계에 대한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누적 특허 수의 성장 곡선은 신뢰성이 없었고, 키워드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 특허 분석에는 연구자의 질적 판단이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IPC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기술 분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을 자세히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망 기술 예측의 단점을 극복하고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미래 유망 기술을 예측하고자 합니다. 네,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건강케어 산업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망한 기술을 예측하는 것이고, USPTO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특허로부터 서지학 정보의 다양성에서 데이터 마이닝 및 특허 지표를 분석해서 학습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 유망 기술을 검증합니다. 기술 분야의 선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케어 산업을 선택을 하였는데, 이 건강케어 산업은 IT와 다양한 산업의 융합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 대한 최적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건강 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이 50세 이상의 약 52%가 이런 건강 케어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큰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IT와 의료가 융합된 건강 케어 산업은 이 유망 기술 예측에 적합하다고 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이 건강 케어 산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데이터 획득입니다. 미국은 이런 건강 케어 산업에서, 그리고 또한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특허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이 유망 기술을 예측하였다고 합니다. 기술 클러스터링입니다. 많은 양의 특허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해 현황과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특허 분류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허 분류 체계는 IPC, CPC, FI 등 다양한 국가의 분류 체계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선행 기술 검색을 할 때 활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한국 등 특허 출원이 많은 기술 시스템 국가의 세분화는 유연하고 빠른 수정이 가능한 CPC 시스템을 통해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 CPC는 만 18만 개의 FI 18만 개의 항목이 있는 FI와 약 7만 개 정도 있는 IPC보다 훨씬 크고, 이 본 연구에서는 CPC 정보를 이용해서 유사한 기술에 대한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 하려고 합니다. 이 CPC 특허마다 CPC를 도출을 해서 이 특허 CPC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특허 CPC 문서 매트릭스를 이용 상관 분석하여서 상관 분석 개수를 계산해서 이 특허와 특허 매트릭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MDS를 다차원 척도법을 통해서 저차원 공간에 특허 문서를 매핑합니다. MDS는 고차원 공간에서 저차원 공간을 시각적으로 축소하는 다변수 통계 방법입니다. 이 MDS를 수행하려면 n개의 데이터가 비유사성 행렬을 형성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1- 개수를 취함으로써 범위값이 0,2인 비유사성 행렬로 표현됩니다. 네, 여기서 D는 근접 제곱 행렬이며 이전 근접 제곱 행렬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I는 H에 있는 이 I는 n개의 관측지가 있는 단위 행렬이고, 결과 이 Y는 이 B의 고유 벡터 분해를 통해서 나오는 특허 문서를 2차원에 투영하기 위해서 표시됩니다. 네, 이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다차원 척도법으로 2차원 맵에 매핑을 하고, 이 K-민 클러스터를 적용해서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합니다. K-민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측면을 가진 K개의 클러스터로 주어진 데이터를 나누는 분할 클러스터링 방법입니다. 그리고 K-민 이 1번부터 4번까지 K-민의 클러스터링 과정입니다. 이 K개의 포인트가 주어지면 무작위로 초기 클러스터링의 중심에 설정이 되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링을 중심으로 클러스터에 할당됩니다. 그리고 관측지의 평균을 재할당해서 재조정하고, 더 이상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반복을 중지합니다. 이 K-민을 수행하려면 거리 매트릭스와 클러스터링의 수를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드 거리, 스피어만 거리, 체비쇼프 거리, 맨해튼 거리 등 다양한 거리 매트릭스를 설정하는 방법론들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해서 K-민 클러스터링으로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논문을 봤을 때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가 좋다고 하여서 여기서도 그냥 이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K개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균 실루엣 너비 개념을 고려하였고, 이 실루엣 너비는 클러스터링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최적의 클러스터링 수를 결정합니다. 이 실루엣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 정의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기술 클러스터링의 정의는 극단적인 주관성과 상당한 노이즈의 분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전문 지식 없이 상위 10개 또는 5개의 용어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을 설정하면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 CPC는 IPC보다 더 자세한 기술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IPC보다 이 CPC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10개의 CPC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정의합니다. 네, 상세한 이 IPC 데이터보다 CPC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이 기존 기술 정의 방법보다 더 객관적인 기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가 융합될 수 있는 기술 클러스터에 중복되는 CPC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형성된 기술 클러스터의 CPC 구성 비율을 고려해서 이 기술 클러스터가 완전히 동일한지, 그리고 유사한 기술 요소의 융합인지를 보여줍니다. 기술 클러스터의 평가입니다. 이 형성된 기술 클러스터를 정의한 클러스터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특허 지표를 계산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피인용, 트라이어딕, 특허, 독립함 이 세 가지 정보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로 이 피인용에서 이용되는 이 특허 인용은 기술 예측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시장에 진출한 특허는 질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있어서 이 사망 특허를 평가 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항은 각 특허 청구항의 발명의 법적 정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독립항의 개수는 발명의 개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독립항의 수는 특허권자가 보유한 기술 수에 비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기술 클러스터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아래의 더 자세한 설명으로 이 피인용은 특정 특허를 기준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후속 특허들을 의미합니다. 본 발명과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며, 하나의 특허가 여러 특허에서 인용된다는 것은 이 미래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방향 그리고 역방향 인용의 정보에서 지식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피인용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또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허가 오래되고 중요할수록 다른 특허에 더 자주 인용되는 경향이 또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특허의 피인용은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거는 제가 삭제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반영되어 있네요. 이 특허의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FC는 기술 클러스터 I의 총 전방 인용 횟수를 나타내며 TI는 기술 클러스터의 총 특허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허 수분에 이 피인용 횟수를 적용하면은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중 패밀리 특허 패밀리는 동일한 발명, 그리고 동일한 발명가 또는 출원인이 USPTO, JSP, EPO에 동시
출원을 한 수입니다. 1999년 OECD에서 이 개념을 통해서 국가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였고, 이 미국, 일본, 유럽이 주요 시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트라이어딕 특허구는 국가나 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명과의 권리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 출원을 통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출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 시장에서 많은 응용이 가능한 기술은 높은 가치와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P는 이 USPTO, EPO, JPO에 동시 출원된 기술 클러스터에 있는 특허수고, TI는 이 위에와 같이 기술 클러스터 I의 총 특허 수입니다. 독립청구항입니다. 특허에서 발명의 구성에 대한 필수 정보는 독립청구항에 기재되어 있고 지식재산권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독립청구항의 수가 발명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특허당 독립청구항의 수가 많다는 것은 강력한 권리를 가진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분자는 총 독립청구항의 수고 분모는 이 기술 클러스터 I의 총 특허 수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실험적 검증을 위해서 2002년에서 2014년 건강케어 특허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서 이용을 하였고, 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는데, 이 2013년 이후의 자료는 특허 공개 시기 때문에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되는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용해서 이 트레이닝 셋에서 파생된 유망한 기술이 다음 테스트 셋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증적 테스트를 하고자 하고, 트레이닝 전체 2182개의 특허 수 중에 트레이닝 셋은 1333개, 테스트는 849개로 연도별로 쪼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 내 CPC를 구분 분석해서 유사한 기술을 가진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을 하였습니다. 네, 트레이닝 데이터는 아까 1333개를 이용하였는데 총 1442개의 CPC 데이터를 형성을 하였고, 테스트는 849개 특허 데이터에서 1326개의 CPC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특허 CPC 매트릭스를 유사도 행렬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허 분석 안에 피어슨 상관계수로 값에서 1을 뺀 값을 계산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특허랑 특허 간의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였고, 이 훈련셋과 데이터셋에 대한 행렬 벡터 값의 범위는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과 가까우면은 유사한 관계이고, 시각화를 위해 특허 문서는 MDS를 통해서 2차원 공간에 투영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2차원 MDS를 사용해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시각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차원 공간에 매핑된 특허 문서를 클러스터링하기 위해서 최적의 클러스터 번호 K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루엣을 이용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데,
훈련셋과 테스트셋 모두 3일 때 평균 신뢰 값이 제일 높기 때문에 둘 다 3개로 결정을 하였고, 이 각각 클러스터는 32.9%가 클러스터링 1, 그리고 클러스터 2와 3는 653개, 그래서 총 49%고, 그 다음에 18.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 2, 3, 이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테스트셋도 클러스터 1은 16.1, 클러스터 2, 3은 29.8, 54.1, 이렇게 동일하게 잘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기술은 이 아래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클러스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 클러스터마다 포함된 상위 10개의 CPC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CPC 개수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클러스터 1은 건강관리 및 환자 관리와 같은 전체 건강 케어 비즈니스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근데 이 기술의 CPC가 테스트 클러스터 2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2. 네, 이렇게 위에 상위의 대부분의 것들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트레이닝의 클러스터 2는 원격 통신 및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임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 의료 기술인데, 이것은 테스트 클러스터 3와 일치하고, 이 클러스터 3는 트레이닝 클러스터 3는 환자 기록 및 의료 영상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관리 기술인데, 이것은 테스트 클러스터 1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각 기술 클러스터의 공통 CPC를 조사합니다. 이 트레이닝 셋의 2개의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7개의 CPC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3는 5개 이상의 중복 CPC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 1, 이 건강케어 비즈니스 시스템 기술과 클러스터 3 데이터 관리 기술의 기술 유사성이 5개 이상 CPC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 기술 클러스터의 CPC 구성 비율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호 보완적인 구성 요소와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기술에 통합된 기술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히스토그램을 보면 클러스터마다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동일하게 이용된 클러스터에 동일하게 이용된 것들을 확인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성된 기술 클러스터의 기술적 정의 후 특화지표 분석을 수행해서 기술 클러스터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이 포워드 시테이션, 트라이어딕, 페이턴트 패밀리, 인디펜던트 클레임을 비교해서 이 지수를 계산을 하였는데, 이 클러스터 2가 가장 큰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2는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유망 기술 클러스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건강케어 비즈니스 시스템 기술이 이 클러스터 2 원격 진료에 비해 유망하지 않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테스트 기간에 대해 R&D가 더디고, 테스트 세트 기간에는 원격 의료에 대한 R&D가 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클러스터 2는 테스트 클러스터 3와 동일하며 49%에서 54%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에 따라 제한된 방법론은 유망 기술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인용, 피인용, 패밀리 특허, 독립청구항의 서지 정보를 이용해서 기술의 전망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 USPTO의 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건강케어 분야의 유망한 기술을 예측하였습니다. 유사한 기술로 기술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CPC를 고려를 하였고, 이런 특허 패밀리, 피인용, 독립청구항 특허 지표를 계산해서 기술 가치와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검증을 통해 유망 기술 예측 모형에서 도출한 유망 기술 결과가 실제 미래 기관의 특허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정 제한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이 없어도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CPC 전방인용 트리플 직군 독립청구항 특허 수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서 유망 기술을 예측하였고, 예측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는 그냥 특허 분석에서 초록 인형 출원 건수 등 한 가지 특허 정보만 고려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에 편향된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이 제한된 연구에서 극복하였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해석입니다. R&D 의사결정자가 특허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예측과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식별할 수 없는 융합 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하는 것 이외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기술 경영 전략 및 R&D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빠르고 정확한 유망 기술 예측이 필요한 기업이나 국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과 개선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실험적 검증을 위해 건강 케어에 대한 특허만을 사용하였다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들도 이 동일한 방법으로 유망 기술 예측하는 것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기술 클러스터의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서 피인용, 독립청구항, 패밀리 특허 정보를 활용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에 대한 정보, 특허가 표준인지 여부, 기술 이전 정보 등 이 많은 기술적 함의를 지닌 특허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성장 전망, 다른 기술과 산업의 호환성 등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기술 동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문이나 기타 보고서를 함께 고려해서 미래의 유망 기술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 및 기타 유형의 데이터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본 연구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좀 뭔가 인용수가 많은 것처럼 되게 설명을 자세하게 그리고 스토리가 이어지게 한 연구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탄탄한 논문을 쓰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